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빨갱이인지 확인을 한다거나 지나가는데 붙잡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일들이 요즘 안국역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나가는데 붙잡고 신분증 내달라고 한 건 옛날에 50 때 많이 있었어요. 예,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에 의해서. 근데 이건 경찰에 의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극우 세력들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는 그 극우 세력의 의도적인 뺑소니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극우 세력들이 헌재 앞을 점령하고부터 안국역 일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그 실태를 조금 취재해봤습니다. 근데 헌재 앞 다 그 해산시켰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은 헌재 바로 앞만 차벽을 세워서 통행을 금지시킨 상태고 네. 그 지지자들은 양 옆으로 흩어져서 지금 10명에서 20명씩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저녁에도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치고 이제 헌재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가던 시민이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개딸이야? 선생님, 개딸이야? 선생님 하지 마시라고. 네, 경찰님 이겨주세요. 야! 선생님 위협하잖아요. 개딸 새끼 하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하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우리가 먼저 시비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 여기서 개딸이야? 개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이제 그 극렬 지지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다짜고 저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다가와서 이제 전자 호루라기 소음을 내면서 얼굴에 들이민다던가, 뭐 휴대용 후레쉬를 가져와서 눈에 쏜다던가, 아니면 그래요?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면서 조롱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시민이 저한테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빠져나가려다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민들한테 이제 헌재 앞이 길을 잘못 들면 안 되는 공간, 그러니까 신변을 위협당하는 공간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영상을 촬영했던 시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규 윤태청 활동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줄은 몰랐죠. 시민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떠한 그 제재 조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시민들 보고 그냥 빨리 지나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경찰은.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이었고요, 저 포함해서. 다 20, 30대 남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른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심각하게 폭력 행태를 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조금 전에 윤태청 활동가라고 했는데 윤태청이 뭐예요? 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입니다. 청년들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을 오히려 제재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민들한테 도망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한동안 헌재 앞에서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했을 때도 경찰이 그 지지자들 측 편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통행을 금지시키고 뭐 극우 세력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좀 막아주었는데 이게 다 안전사고와 마찰을 우려한 조치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의 주체자를 제지를 해야 맞는 것이지 당하는 사람을 제지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데 그렇죠. 그 결과 지금 극우 세력들이 사실상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뺑소니도 극우 세력이었습니까? 네. 그 광화문 광장 인근 철야 농성장에서 이제 지내고 있던 시민이 당한 사고였는데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차량이 이제 본인을 향해서 돌진을 해왔고 그러다가 위험하다, 사람을 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차량이 한번 멈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오나 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밟고 돌진을 하면서 그 시민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도주를 한 건데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네.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했고 극우 세력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해당 시민이 이번에 당한 폭행이 이제 3번째 폭행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1월달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날계란 테러를 당했었고 지난 2월에 그 개강 전에 대학가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도 격투기 출신 극우 유튜버한테 몸을 깔아 뭉개져서 이제 전치 4주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덩치 컸던 부배달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 예. 그럼 이게 1월부터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다수 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남동 집회 때부터 이제 작은 폭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지나가는 차량에서 요구르트 병이 날아온다던가 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일도 종종 목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경찰이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저도 맞은 적이 있긴 한데 그건 되게 많이 벌어진 일이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시민들이 꼽은 거는 경찰의 부재였는데요. 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시민활동가 광장균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깃발 그거 갖다가 사람 막 내리치고 깃발 갖다가 막 때리고 그렇게 할 때부터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저지를 하고 저희들이 저 사람 좀 잡아달라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해줬으면 계란 테러라던가 이런 무력적인 폭력, 뺑소니 같은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무대응으로 끝날 수 있는 수위까지 온 것인가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구경만 하고 있어서 예. 격리 조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좀 대응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안국역 일대에서 이렇게 집회와 무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사상 검증이나 좀 신분증 확인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면 이제 끝까지 따라붙어서 맞붙을 때까지 도발을 하는 시기라서 사실상 경찰의 도움, 그러니까 경찰의 방관에도 그 책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나서야죠 이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